이번 편은 고대국가 신라를 찾아서 제5편 신라 건국지 옥저로서 신라 건국지 남옥저에 대하여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남옥저가 고구려와 신라 간의 영국권 다툼의 원인이 되어 결국 고구려 천리장성 축조의 원인이 되는 등 고구려와 신라 간의 치열한 전쟁 원인이 되어 결국 나당연합군 결성 원인이 된 채 종국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되는 원인이 된다는 점과 이러한 다툼 속에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로 유명한 온달의 전사지인 아단성과 관련이 있어 이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신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편에서는 고구려 졸본성인 남평양성의 위치와 고구려 평양성 그리고 고구려 천리장성 위치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신라의 산동성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후한서 동이열전 동옥저전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서 옥저 땅으로 현토군을 삼았다. 뒤에 임에게 침략을 받아 구를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기고는 옥저를 현으로 고쳐 낙랑군이 동부도위에 속하게 하였다. 후한 광무제 때에 이르러서는 부위의 관직을 없앴다. 이후부터는 그들의 우두머리 거수를 봉하여 옥저우로 삼았다. 그 나라는 지역이 좁고 작은 데다가 큰 나라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히 되었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동옥저전 한무제 원봉 2년 기원전 109년에 조선을 정벌하여 위만의 손자 우고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할하여 사군을 설치하였는데 옥조성으로 현토군을 삼았다. 뒤에 임에게 침략을 받아 구를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기니 지금의 이른바 현토의 고부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옥저는 다시 낙랑에 속하게 되었다. 이 기록은 하북성 옥저 땅 측 이전에 확인한 하북성 낙랑 지역인 이만조선 땅의 옥저, 개마, 부다국 등 고조선 번국들이 있었는데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 땅의 위만조선 지역에는 낙랑군을 그리고 낙랑 땅의 옥저 지역에는 현토군을 설치하였다는 사실과 이 현토군의 위치가 옮기면서 이 옥저 땅이 낙랑군 소속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현토군이 옮기게 되는 것은 산동성에서 하북성으로 북상한 고구려에게 밀려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옥저 땅에 당초 현토군이 설치되자 옥저의 두 세력은 북쪽으로 올라가 동옥저와 북옥저가 되어 이들이 사서 기록상 삼국지위서 동이전과 후한서 동옥저전 그리고 삼국유사상의 만리장성 남쪽에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부여와 함께 이곳 하북성과 산서성 경계지방에 있다가 산동성에서 하북성으로 진출하여 현토군을 몰아내 옮긴 고구려에 계속된 북상에 의하여 기원전 28년 고구려 동명성왕에게 멸망당하고 동옥저의 경우 서기 56년 고구려 태조대왕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한편 현토군이 설치되자 북쪽으로 올라간 두 세력과는 달리 한 세력은 낙랑과 함께 하북성에서 산동성으로 이동하는 말갈, 신라의 예세력과 함께 산동성으로 내려가 남옥저가 되고 이 남옥저 중령 땅을 서기 158년 신라가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류 강단 사학계는 동옥저와 남옥저를 같이 취급하여 지금의 함경도 함흥평야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이곳을 신라 초기에 개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옥저와 남옥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주류 강단 사학계는 신라를 경상도 경주에 비정한 채 이에 위배되는 역사적 기록과 사실을 전부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왜곡하여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옥저 즉 북옥저와 동옥저는 고구려 근처에 있다가 멸망당하고 남옥저는 그 남쪽에서 신라와 역사적 활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한반도일 수가 없습니다. 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조선과 위만조선 그리고 낙랑군 현토군이 있었던 하북성과 그 남쪽 산동성에서는 모두 역사적 기록과 사실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랑이 옥저와 함께 하북성 위만조선이 멸망하여 이 원래의 전체 낙랑 땅에 있던 옥저에 현토군이 생기고 또 이 낙랑 땅에 낙랑군이 생기자 산동성으로 낙랑 땅이 이동하면서 말갈, 옥저, 예족, 낙랑국이 같이 이동되어 같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 사서에 기록된 것을 퍼즐 맞추기처럼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사서 기록에 의하여 맞춘 것에 의하여만 모든 역사적 사실이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옮긴 옥저의 신라가 건국되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사서 기록상 옥저와 신라와의 관계 그리고 이 신라와 관계된 남옥저의 위치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신라와 옥저와 관련된 기록 즉 신라의 옥저 건국과 관련한 기록은 당나라 시기의 두우가 편찬한 통전에는
신라국은 위나라 때 신로국으로 기록되었고 그 선조는 본래 진안이다. 진안은 처음에 6국이었는데 점차 나누어져서 12국이 되었다. 신라는 그 중에 하나이다. 위나라 장수건 구검이 고구려를 쳐서 이기자 고구려왕은 옥저로 달아났다. 그 뒤에 옛나라로 돌아왔으나 남은 사람들이 신라를 세웠다. 남송말 원초인 1319년 마다님이 저설한 문헌통고에는 신라국은 백제 동남 500여리에 있다. 또한 고구려 동남에 있고 한나라 때의 낙랑군 땅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 신로 또는 신라로 불렀다. 동쪽 끝은 내이다. 위에 관구검이 고구려를 쳐부수자 옥저로 달아났다. 그 뒤에 옛나라로 돌아왔으나 남은 사람들이 신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화하, 고구려, 백제 사람이 섞여 있다. 옥저, 굴레, 한 예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왕은 본래 백제인인데 바다를 통해 신라로 들어와 그 나라 왕이 되었다. 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서에는 백제는 한나라 때의 낙랑 땅에 있다. 혹은 위나라 장수건 구검이 고구려를 쳐서 이기자 왕이 옥저로 달아났는데 그 후 옛나라에 돌아왔으나 남은 사람들은 신라 또는 사로를 세웠다. 그 왕은 본래 백제인으로 바다를 통해 신라에 들어왔다. 초기에는 백제에 부용되었는데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부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서로 이끌고 오니 점차 강성해졌다. 30대를 전하여 진평에 이르렀다. 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 신라국은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는데 한대의 낙랑 땅으로서 신라라고도 한다. 위나라 장수건 구검이 고구려를 투벌하여 격파하니 고구려는 옥저로 쫓겨갔다. 그들은 그 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때에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중국 고구려 백제의 족속들이 뒤섞여 있으며 옥저 불례한 예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나라의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바다로 도망쳐 신라로 들어가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북송대에 성립된 5대 왕부가 저술하여 서기 961년에 완성한 책인 당회여 신라는 본래 변한의 땅이다. 그 선조는 고구려에서 나왔다. 위나라가 고구려를 쳐서 이기자 그 무리들은 옥저로 가서 보존하였다. 뒤에 옛 나라로 돌아갔다. 그곳에 남은 사람들을 신라로 불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설 또한 신라는 처음에 옥저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분명히 신라가 옥저 땅에서 건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정이 그들이 중시하는 중국 사서의 기록과 다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록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위니라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서기 246년 고구려의 동천왕이 남욱저 중령지방으로 피신한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욱저 중령 땅은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으로서 고구려 동천왕이 피신해 왔다는 것은 이곳이 이때는 고구려 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라의 땅을 고구려가 차지한 것이고 위의 내용에 의하면 비록 영역은 고구려가 차지했지만 신라 세력이 초기부터 이곳에 있다는 것인데 여기 사람 즉 남욱저 중령지방에서 신라가 세워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인들과 중국 사서의 사실관계에 오류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남욱저 중령 땅에서 신라가 건국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삼국사기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에 의하면 이 남욱저 중령지역은 신라의 북쪽에 있어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으로서 사실은 신라가 이 남욱저 중령 이남 땅에서 건국된 것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남욱저 중령 땅이 중국인들이 신라의 건국지로 인식할 만큼 신라와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욱저 중령 지역이 신라와 관계가 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류 강단 사학계는 신라와의 관계에서 진나라 관계 등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오로지 다른 모든 우리 고대사와 마찬가지로 제1교리인 낙랑군 평양설 맞춘 채 신라의 남욱저 중령 관계를 무시하고 남욱저 및 옥저를 낙랑군 관계에 위하여 주류 강단 사학계 옥저에 대한 비정은 대체로 지금의 함흥평야에서 두만강 하류에 이르는 해안지대로 비정되는데 함흥평야 일대의 옥저는 남욱저, 협의의 동옥저, 두만강 하류 유역의 옥저는 북옥저로 불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사서가 신라가 옥저에서 건국된 것으로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중국 사서와는 다르게 삼국사기는 단지 신라가 초기에 중령지방을 개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강단 사학계는 중령이 신라가 건국된 옥저, 즉 남옥저라는 사실을 본인 같은 아마추어도 찾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못하거나 확인하였는데도 모른 척하면서 중령을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중령제로 비정하면서 신라가 이곳을 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정도 잘못입니다. 사서 기록상 신라는 초기에 경상도 인근 지방을 겨우 확장해 나가는 수준이었지 이곳 충청도 경기 지방까지 진출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맞는 중령지방인 산동성 남옥저 중령지방에서는 신라가 건국되었으므로 개척한 것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류 강단 사학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척 고의로 무시하여 우리 역사를 왜곡 조작시키는 이 남옥저 중령지방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고대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지역, 고구려와 신라가 그 연고권을 가지고 심한 쟁탈전을 벌이게 되어 결국 고구려 천리장성, 축조의 원인 및 위치가 되고 나중에 나당연합군 결성 원인이 되어 결국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되는 원인이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본인의 연구 결과 파악하고 알아내었기 때문에 본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 남옥저 중령사항은 이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고구려 평양성과 졸본성의 위치는 물론 신라 일치가 검증되고 있고 이는 역으로도 검증이 상호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서, 기록상의 옥저 관련 사실은 주류 강단 사학계의 현재 한반도, 소위 삼국은 물론 모든 고대사를 한반도로 비정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맞지 않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함경도의 동옥저의 사신이 경상도 경주지방에 신라에게 말 스무피를 선사한다는 사실, 한강 유역의 백제의 함경도 남옥저가 귀순해온 사실, 경상도 경주에 있는 신라가 초기에 함경도 남옥저 지방을 개척한다는 사실 등은 도저히 주류 강단 사학계의 한반도와는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류 강단 사학계가 비정한 바에 의하면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북옥저, 동옥저 등은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는 삼국유사 제1기 말갈과 발해전, 지장도에서는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저는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구어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기록과 더불어 후한서동이 열전 동옥저전, 동옥저는 고구려 계마대산의 동쪽에 있다. 계마는 현의 이름으로 현도군에 속한다. 그 산은 평양성 서쪽에 있다. 평양은 즉 왕검성이다. 동쪽은 큰 바다에 연접하였으며 북쪽은 옴누부여와 남쪽은 예맥과 접하여 있다. 그 지형이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긴데 면적은 사방천리의 절반쯤 된다. 언어 음식 거처 의복은 고구려와 비슷하다.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전, 부여국은 현도의 북쪽 천리쯤에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누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국토의 면적은 방 2천리이며 본래 예족의 땅이다. 하북성 고구려 및 산서성과 하북성 경계지방에 있었던 예맥 즉 선비 인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곡전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10년, 기원전 28년에 멸망하였고 동옥전은 고구려 태조대왕 4년, 서기 56년에 멸망되었으나 남옥전은 후한서동이 열전 동옥저전, 또 부곡저가 있으니 치구루라고도 하는데 남옥저와는 800여리 떨어져 있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동옥저전, 부곡저는 일명 치구루라고도 하는데 남옥저와는 800여리 떨어져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구곡저와 800여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이곳은 하북성 만리장성 남쪽에서 800여리 떨어진 산동성 신라 건국 지역이 맞는 것이고 이곳 남옥저에서 신라가 건국된 것이 맞습니다. 이는 중국 정사 후한서 및 삼국지의 예전 기록에 의한 위치, 설정과도 맞는 것입니다. 즉, 후한서동이 열전 예전, 얘는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남쪽으로는 진안과 접해 있고 동쪽은 대에 닿으며 서쪽은 낙랑에 이른다. 이에 및 옥저 구려는 본디 모두가 옛 조선의 지역이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예전, 얘는 남쪽으로는 진안과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대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 이 기록상의 옥저가 고구려의 동쪽 및 진안과 예의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부여전과 옥저전상에 기록된 옥저 즉 북옥저와 동옥저가 고구려의 북쪽 내지는 서쪽 그리고 남쪽에 있다는 같은 사서의 동옥저전 위치와는 다른 것으로서 결국 신라가 탄생한 지역인 진안 지역의 바로 북쪽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옥저가 원래의 하북성 북옥저, 동옥저에서 전편에 살펴본 낙랑의 하북성에서 산동성으로의 이동과 함께 신라와 함께 산동성으로 이동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남옥저 사항은 본인의 이번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비정된 역사가 달라지는 수많은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비정을 한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낙랑, 폐수, 평양성, 압록수 등과 더불어 신라 사항인데 신라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남옥저 지방 비정입니다. 중국 사서가 신라의 건국지를 옥저로 본 것이 바로 이 남옥저로서 이 남옥저 지방에 중령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록에 의하면 삼국사기 신라봉기 아달라 이사금 5년 서기 158년 봄 3월에 중령을 개척하였다. 외에 사신 예물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주류강단 사학계 주서 중령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위치한 높이 689m의 고개로 중령제옥은 대제라고도 한다.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주류강단 사학계는 이 기록상의 중령을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중령제 내지는 사서에 따라 오락가락 다른 곳으로 비정하면서 특히 중령제를 지목하여 신라가 이곳을 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정도 잘못입니다. 사서 기록상 신라는 초기에 경상도 인근 지방을 겨우 확장해 나가는 수준이었지 이곳 충청도 경기 지방까지 진출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맞는 중령 지방인 산동성 남옥저 중령 지방에 서서는 신라가 건국되었으므로 개척한 것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연구에 의하면 사서 기록상의 여러 중령 및 남옥저에 대한 비정이 다음 도표와 같이 어느 한 곳으로 비정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비정하는 등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원래 비정인 삼국의 위치 및 남옥저 등의 비정이 잘못 비정된 것으로 제대로 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이번 연구에서 밝혀내었고 이에 대하여는 차례대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 역사 특히 그 기본이 되는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확신을 갖게 되어 이를 집필하였고 이에 따라 널리 알리고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확인한 도표와 같이 이는 우리 사서 기록상의 중령 남옥저에 대한 현재 주류강단 사학계의 여러 곳 비정과 본인의 단 한 곳 비정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사항이 과연 남옥저와 중령이 같은 지역이냐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남옥저와 중령 관련 사항에 대한 삼국사기 및 고려사 기록을 도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남옥저와 중령을 같이 안 보는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각각에 대한 비정도 그들의 스스로의 논리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주류강단 사학계는 남옥저를 기본적으로 함경도 함흥평야 인근으로 보고 있으며 중령은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중령제 내지는 사서에 따라 오랫가락 다른 곳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함경도의 남옥저 사람이 서울 지방의 백제에게 옆에 고구려를 놔두고 또한 낙랑군을 통과하여 머나먼 백제에게 귀순한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다른 기록상에 함경도의 동옥저 사신이 말 20피를 끌고 도보로 경주에 신라에게 방문한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주류강단 사학계는 그들의 논리상 본인이 지적하는 바가 맞지 않으므로 남옥저와 중령을 같은 지역으로 보지 않지만 만약 같은 위치라면 이곳은 사서 기록상에 이곳은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이고 고구려 동천왕이 위나라 관국엄의 공격을 피하여 도피한 장소로서 이는 한반도 비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남옥저와 중령 지방이 같은 위치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것이 같은 지역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위치를 각각 달리하는 주류강단 사학계의 위치 비정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즉 동천왕이 위나라 관국엄의 공격을 피하여 도피하는 기록에 의하면 중령과 남옥저 지방이 같은 것이니 명백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비정대로 이 남옥저 중령 지방을 주류강단 사학계는 비정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같은 지역인 고현을 황해도 곡산, 이병도의 촬영 등으로 비정하지만 제대로 비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오는 중령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령에 대해서도 사서 기록상 여러 사건의 중령에 대하여 한 곳으로 제대로 비정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중령을 남욱조로 비정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중령 땅을 남욱조와 같은 곳으로 비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령을 지금의 여러 곳에 비정하거나 일부 비정대로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중령제라도 해도 문제이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로의 비정에 의하면 이미 사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대로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으로서 왜의 사신이 이곳에 방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초기에 이곳 중령제 지방을 개척하였을까요? 그리고 왜의 사신이 이곳에 왔을까요? 물론 가능하기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치상 거북합니다. 그러나 산동성에서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남욱조와 연계시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먼저 중령을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중령제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곳에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동천왕 20년 서기 246년 겨울 10월에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성 안을 도륙하였으며 장군 왕기를 보내 왕을 추격하였다. 왕이 남욱조로 달아나 중령에 이르렀는데 주류강단 사학계 주서 중령 여기서의 중령은 현재의 함경남도 황초령으로 비정된다. 이병도 1977년 구격 삼국사기 고구려 동천왕이 위나라의 관구검 공격을 피해 이곳 중령이 있는 남욱조로 피신한 사건에서 중령이 남욱조 지방에 있는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어 남욱조가 함경도 지방의 중령을 충청도와 경상도 지방에 있는 것으로 비정한 것은 오류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욱조 및 중령은 고구려와 가까운 지역이어야 하는데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중령제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병도가 머리를 짜내 또 다른 변명책을 만들어 왜곡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방 후 77년 동안 따르고 있습니다. 남평양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백제 근추거왕의 고구려 고구원왕 전사장수인 남평양은 평양으로 서기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 공격 시에 백제가 선제 공격한 남평양은 한강 북쪽으로 비정하듯이 이번에는 고구려와 남욱조의 함경도 비정에 맞춰 중령을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중령제고개에서 함경남도 황초령으로 비정합니다. 먼저 사건에 따라 이곳저곳을 맞추어 변명하여 비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한 곳에 비정하지 못하면 이는 맞지 않는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구려, 신라, 백제는 물론 이에 따른 옥조 등의 배치가 한반도의 설정에는 맞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류강단 사학계의 남욱조의 함경도 비정과 중령의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중령제 비정 및 함경남도 황초령 비정 등도 여기저기 비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남욱조와 함경남도 황초령 비정의 중령은 다음 기록에 의하여 더욱 문제가 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43년 10월 서기 25년 겨울 10월에 남욱조의 구파회 등 20여가가 부양으로 와서 위순하니 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한산 서쪽에 안치하였다. 주류강단 사학계 주서 부양 말갈과 전투를 벌인 대부현이나 부현과 같은 곳으로 현재의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에 비정된다. 함경남도에 있는 남욱조 즉 중령 땅에서 백제로 귀순해와 이들을 한산 서쪽 즉 백제의 도읍 북쪽 산의 서쪽에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욱조, 중령, 백제 한산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되는데 함경도에 비정하는 등 한반도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거리도 멀거니와 당시는 삼국시대 초기로서 평안도 지방에는 한나라 군현인 낙랑군이 중간에 있어 함경도에서 서울 지방이 백제에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남욱조 중령지역은 신라가 초기에 개척하고 외의 사신이 방문하는가 하면 고구려 동천왕이 피신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한산과 비교적 가까운 곳입니다. 또한 나중에 고구려와 신라가 영유권을 다투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반도일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 오락가락하는 여러 곳의 비정 모두 사서 기록과 맞지를 않습니다. 사서 기록상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곳은 한반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곳은 산동성에서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도 정확히 부합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욱조가 백제로 귀순해오는 기록에서 남욱조와 같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부양 역시 남욱조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원도 평강군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양이 나중에 궁예의 활동 지역이자 죽음 장소,
이곳 말갈과의 활동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남옥저의 함경도 비정에 어긋납니다. 또한 사서 기록상 삼국시대 초기에 신라와 백제의 북쪽에서 활동한 말갈을 이곳 강원도 지방으로 비정하는데 이곳은 이미 백제의 동쪽에 있는 낙랑을 낙랑곡이 아닌 다산정약용의 비정을 필두로 춘천의 토착 집단체 한나라 군현인 낙랑군이 부용 세력으로 있다 맥국으로 비정하였는데 이번에는 말갈을 이곳에 비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주류 강단 사학계의 한반도 비정이 모든 것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이에 맞는 위치는 호조선으로 시작하여 낙랑 그리고 남옥저, 중령 및 나중에 말갈과 을과 같이 활동하는 곳으로 산동성 위치로 비정한 바 모든 역사적 사실이 맞아지게 되어 이를 연구 결과물로 하여 집필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잡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서 기록과 같이 삼국유사 제1기 말갈과 발해 신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남쪽에는 어인이 있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으니 이것들이 나라의 해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신라 가까이 있어 수시로 괴롭히고 이미 먼저 동영상에서 확인한 낙랑국이 백제의 동쪽이자 신라의 서쪽에 있으면서 수시로 괴롭힌 이곳은 한반도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인 남옥저 중령지방은 고구려 동천왕이 피신하기도 하고 초기에 이곳 주민이 백제에게 귀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와 신라와의 영국권 다툼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과 관련되어 고구려 남평양성을 공격하기도 하여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의 비정에 의한 함경도 함흥평야라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원래 위치인 산동성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라야만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한반도 불가능, 산동성 가능 사항은 이미 살펴본 수많은 사항 즉 사만, 낙랑, 남옥저 위치를 비롯하여 말갈의 위치, 외의 위치에 대한 제대로 된 위치 비정 등에 의하여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옥저 중령지방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고대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후 이곳과 관련한 역사적 사항이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고구려와 신라의 영국권 쟁탈전의 대상이 되어 나중에 고구려 천리장성 축조 원인 및 그 위치가 되거니와 나중에 나당연합군 결성의 원인 그리고 결국에는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당하는 원인이 되는 곳도 이곳입니다. 그런데도 남옥저와 중령지방에 대하여 아마추어인 본인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파악할 수 있어 파악했는데도 이를 침묵한 채 무시하고 역사에 반영을 안하고 역사를 엉뚱하게 정립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서 심각한 표현으로 민족 반역행위인 것이라고 과감히 단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도표 남옥저 중령지방 양육권 변천 과정 1. AD 158년 신라가 남옥저 중령지방 개척으로 신라 영역임 2. AD 145년 고구려가 신라 남옥저 중령지방 점령으로 고구려 영역이 됨 3. AD 146년 고구려 동천왕 이 지역으로 도피 4. AD 551년 신라 백제 연합 고구려 10군 점령 시 신라가 탈원으로 신라 영역이 됨 5. AD 590년 고구려 온달 장군 탈원 노력 6. AD 631부터 644년까지 고구려 천리장성 축성 완공 7. AD 642년 고구려 연개소문 영고권 주장 8. AD 644년 당나라 고구려에게 중재 9. AD 655년 고구려 백제 연합군 신라의 33성 공취시 고구려가 탈원하여 다시 고구려 영역이 됨 10. AD 659년 나당 연합군 결성 11. AD 660년 및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한 백제 및 고구려 멸망 앞에서 남옥저 중령지방에 대한 확인사항과 더불어 고구려와 백제의 영고권 다툼은 도저히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의 한반도 비정에 의하면 설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류 강단 사학계는 이 사항에 대해 침묵하면서 이를 역사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와 신라의 치열한 쟁탈전 대상 지역이고 이에 의하여 고구려 천리장성이 축조되고 이로 말미암아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당하는 사항인데도
전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류 강단 사학계가 함경도 지방으로 비정하는 남욱저와 충청도 중령 지방은 같은 지역이라는 것은 고구려 동천왕 20년 서기 246년에 위나라 관국엄이 고구려를 침범하자 동천왕이 도피하였는데 그곳이 사서 기록상 분명히 왕이 남욱저로 달아나 중령에 이르렀는데 라고 기록되어 남욱저 땅에 중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주류 강단 사학계의 비정에 의하면 남욱저는 함경도 중령은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지역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만 원래의 위치인 산동성에서는 고구려 졸본성의 동쪽이 바로 신라의 남욱저 중령 지방이고 이곳 동남쪽에 신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남욱저도 여러 곳이고 중령도 여러 곳일까요? 아닙니다. 한반도에서는 그렇지만 산동성에서는 한 군데로 통일됩니다. 이곳이 맞는 위치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 동천왕이 이곳으로 피난왔고 이전에 신라 초기에 신라가 이곳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을 두고 고구려와 신라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 것은 원래 신라가 개척한 땅에 고구려 동천왕이 피신 왔다는 것은 고구려가 피신 오기 전에 이곳을 신라로부터 차지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 땅이 된 이 지역은 이후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관계로 애착이 있었던 지역으로 이곳을 차지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신라는 그 위치상 서쪽은 낙랑국과 백제의 침범, 남쪽은 외의 침범, 북쪽으로는 말갈의 침범으로 인하여 국력이 없었던 반면 백제는 근초고왕,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등 걸출한 왕으로 인하여 국력이 커진 관계로 종속적인 처지에 있어 잃어버린 땅인 남욱저 중령지방을 탈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드린 바대로 흉조족 김씨, 왕조 세력의 가세로 힘을 얻어 국력을 키우는 한편 백제가 장수왕의 한성지역 침범으로 인하여 그곳을 잃어버린 상태로 같은 처지이므로 드디어 AD 551년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백제가 고구려, 남평양성의 졸본성을 공격하는 것을 계기로 신라가 빼앗긴 남욱저 중령지방을 탈환하자 백제도 예전에 잃어버렸던 한성지방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2년 AD 551년 고구려를 침공하여 십군을 빼앗다.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는데 승리한 기세를 타서 십군을 빼앗았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양원왕 7년 AD 551년 신라가 십성을 빼앗다. 신라가 공격해와서 십성을 빼앗았다. 삼국사기 거칠부 열전 AD 551년 고구려 십군을 점령하다. 진흥대왕 12년 신민년의 왕이 거칠부 및 대각찬 등 8장군에게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백제 사람들이 먼저 평양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거칠부 등은 승리를 틈타서 중령 바깥 고현인의 십군을 빼앗았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이 신라가 초기에 개척하고 고구려가 일찍이 빼앗은 후 여기에 동천왕이 피신해 온 이곳을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탈환한 이곳 남욱저 지방을 고구려가 나중에 영고권을 주장하자 신라가 돌려주지 않는 곳은 한반도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고권 주장 탈환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고구려 천리장성의 원인이 되어 천리장성이 위치사항이 되고 이곳을 다시 고구려가 차지하기 위해 애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에서 온달의 전사지 관련으로 전사지가 한반도가 아니고 산동성 남욱저 중령의 서쪽 지방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됨과 동시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백제가 선제 공격한 평양성 층 남평양성의 위치가 또한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의 위치를 입증해 줌과 동시에 당연히 자체적인 평양성과 남평성 그리고 졸본성의 위치가 서로 연관되어 그 위치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양성과 천리장성에 대하여는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유튜브 분량 제약상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전사지 위치에 대하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와 고구려의 남욱저 중령 쟁탈전 관련 사항으로 나오는 백제의 한성 지역 탈환 그리고 이를 가로챈 신라 진흥왕 순수비 문제가 있습니다. 주류 강단 사학계는 그들의 우리 고대사 삼국의 위치를 한반도에 비정한 채 이를 입증하는 고고학적 자료로서 유력하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그중 백제와 관련된 것으로는 한성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이는 진흥왕이 서기 551년 백제와 연합하여 백제가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게 백제 계로왕이
한성 지방을 빼앗긴 것을 위해 서기 551년 신라와 연합하여 신라가 남옥저 중령 지방을 탈환. 할 때 백제는 이 한성 지방을 탈환하였으나 신라가 가로채 여기에 진흥왕이 이를 기념하여 세웠다고 하여 한반도 서울 북한산의 순수비를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이 한성 지방은 한반도 서울 지방이 아니라 산동성 백제 지역으로서 당시 한수인 지금의 황하강 지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백제편에서 명확히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는 사후에 내려지는 진흥이라는 시호가 순수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잘못된 것에 의하여 후대에 이곳 한반도가 신라의 땅이라고 하려는 의도에서 세운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성 지방을 신라에게 빼앗기고 고구려는 신라로부터 비록 신라가 개척한 땅이나 자기들의 도읍인 졸본성과 가깝고 이미 300년 전에 차지한 관계로 자기들의 땅이 된 지 오래된 땅을 백제와 연합한 신라에게 빼앗겼으므로 이곳을 되찾는 노력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아단성 즉 아차성에서의 죽음 사건입니다. 아단성은 아차성과 같은 것으로 비정하는데 실제로 사서 기록상의 아단성 글자는 아차성과 동일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주류 강단 사학계는 온달 장군의 전사지인 아단성을 그들이 비정한 한반도에서의 위치 관계로 중북 단양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단양의 어느 성을 아예 온달산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회의를 열어 여러 교수들이 참여하여 이를 인정하는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달 장군은 사서기록상 아단성에서의 죽음 전이 출정에 앞서 중령 서쪽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나서서 이곳 아단성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삼국사기 온달, 열전. 온달은 출정하기에 앞서 맹세하기를 계리편 중령의 서쪽 지역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주류 강단 사학계가 비정하는 중령인 중령제의 서쪽에 아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온달산성은 중령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령은 사서기록상 남옥저 지방에 있어 주류 강단 사학계의 비정에 의하면 함경도에 있어야 합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이 아단성 내지는 아차성에 대하여도 분석하여 확인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곳은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침략하여 백제 계로왕을 고구려 장수가 살해한 곳이 아차성입니다. 물론 다른 사실도 있지요. 이에 의하면 이곳은 또 서울 지방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같은 것이 한반도 비정에는 일정한 곳에 비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동성 고구려 백제 신라 위치에서는 같은 곳은 일정한 한 곳에 비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D 551년 백제와 신라가 다시 차지한 한성, 남옥저 중령지방 중 고구려가 다시 차지하려고 AD 590년경에 온달 장군이 나섰으나 전사하는 등 소득이 없자 고구려는 이곳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신라를 이곳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그 공방이 심하여 고구려가 신라를 겨냥하여 결국 AD 631에서부터 644년에 걸쳐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획기적인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주류 강단 사학계에 의하여 정립되어 온달 장군 사항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위치와 다르게 왜곡되었지만 고구려 천리장성 대상은 고구려가 아니고 그 위치도 요령성요와 인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꾸미려고 중국사서, 당서 등 여러 사서가 조작되었음을 본인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고구려 천리장성 조작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너무 많은 분량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단행본에는 상세히 입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고구려 천리장성은 산동성 신라를 겨냥하여 그쪽에 쌓았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남옥저, 중령지방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이후의 심각한 사건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아 신라를 대비하는 한편 이곳을 다시 탈환하고자 온달 장군이 나섰으나 전사하고 차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제와 연합하여 차지한 한성 지방을 신라가 차지함으로써 백제가 이를 되찾으려고 신라를 적극 공격함에 따라 백제에게 시달린 신라가 고구려에게 연합을 제의하게 됩니다. 삼국사기 선덕왕 11년, 서기 642년 겨울의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하성에서의 싸움을 되갚으려고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였다. 고구려의 왕이 말하기를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너희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세를 내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상 서기 642년 마목현과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다. 만약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AD 642년 바로 신라 김춘추가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찾아가서 연합을 제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고구려도 신라에게 남옥저 중령 땅을 빼앗겨 이를 되찾으려고 하는 마당에 이러한 제의를 받자 연개소문은 신라 김춘추에게 노골적으로 이중령 지방 땅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고구려의 왕이 말하기를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너희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결국 연합제의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고구려와 신라 간에는 대립이 격화되어 서로 전쟁이 심화되고 또한 백제에게 한성 지역으로 인하여 시달림을 받던 신라는 당나라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AD 644년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중재를 하면서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역사와 중대한 관련이 있어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동은 본래는 모두 중국의 군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도 오히려 말하고 있지 않은데 고구려는 어째서 반드시 옛 땅을 찾고자 하십니까? 이 말은 요동이 원래 중국의 것이었는데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고구려는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그다지도 힘들여 찾으려고 하면서 전쟁을 하느냐 그만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언급에 의하여도 요동이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가 지금의 요령성 요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요하 동쪽은 중국의 군현이 된 사실도 없고 고구려가 이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고구려가 차지한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동은 지금의 하북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여도 요동이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 요하 동쪽 비정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고구려와 신라가 싸우는 이유 즉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이유가 신라가 고구려 땅을 차지한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AD 551년 신라가 백제와 연합하여 빼앗은 땅으로서 이후 온달 장군이 다시 털어나라다가 전사한 그 땅인 것입니다. 이후 드디어 고구려는 신라로부터 연개소문이 신라 연합제의에 대하여 요구한 중령 지역을 되찾고 백제는 신라에게 갈취당한 한성 지방을 되찾고자 이번에는 백제는 이전의 신라와 반대로 고구려와 둘이 연합하여 삼국사기 권제호 신라분기 제호 태종무영 2년 서기 655년 고구려가 북쪽의 변경을 침략하다 고구려가 백제와 말갈과 더불어 군사를 연합하여 우리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33성을 탈취하였다. 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보장왕 14년 서기 655년 신라의 33성을 빼앗다. 정월 이에 앞서 우리가 백제 말갈과 더불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33성을 빼앗았다. 신라왕 김춘추가 당해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의자왕 15년 서기 655년 고구려 말갈과 함께 신라의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다. 8월의 왕이 고구려 말갈과 함께 신라의 30여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신라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백제, 고구려, 말갈 등이 우리의 북쪽 국경에 침입하여 30여 성을 함락시켰다. 9월였다. AD 655년 즉 660년 백제 멸망 바로 5년 전에 신라를 공격하여 백제는 한성지방을 되찾고 고구려는 드디어 남옥저 중령지방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가 존망이 위기에 빠진 신라는 같은 북방민족 계통으로서 신라는 왕족인 경주 김씨, 평노족이 북방민족 선비탁발씨 계통인 당나라에게 연합을 제의하여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어 결국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계기가 된 것이 이 남옥저 중령 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남옥저 중령 지역 관련 사항은 사서에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강단 사학계는 수많은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한 한반도 비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관계로 침묵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채 본인이 지금까지 설정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고구려 신라 백제 관계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로서 이러한 행위는 역사조작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세한 사항은 같은 사건이라도 사서 기록 한 가지만 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삼국사기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관련된 사건이면 고구려전, 백제전, 신라전 이 세 기록을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옥저, 중령사항은 이 세 분기 기록에 의하여 턱뜨지 않고 열전제, 고구려를 공격한 신라의 거칠부 열전에 의하여만 파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언뜻 파악하려면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역사를 전제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주류 강단 사학계는 이러한 사항을 그들 외에 파악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여 모른 척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옥저에서의 신라 건국 사실에 의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여러 사실과 함께 신라가 이곳 옥저 지방인 남옥저 중령 지방에서 건국된 것으로서 여러 중국 서사상에 옥저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비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서 그 위치는 옥저가 있다고 기록한 장성의 남쪽인 하북성에 위치하고 있었던 북옥저나 동옥저가 아니고 이곳에서 800여리 떨어진 산동성 지경으로서 이곳은 옮겨온 낭랑 땅으로서 옛 땅이자 지난 땅으로서 남옥저 땅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여러 기록상의 위치로 보아 고구려와 가깝고 백제와 가까운 곳으로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으로서 고구려 동천왕이 도피를 한 곳이자 이후 고구려와 신라와의 영국권 주장에 따른 쟁탈전으로 결국 고구려 천리장성의 축조 원인이 되고 나중에 신라의 연합제의가 무산되는 원인과 이에 따른 나당연합군 결성 원인이 되고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당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남옥저 중령지역인 것입니다. 이곳은 다른 관련 여러 사항 즉 옥저와 남옥저 위치, 신라 개척과 고구려 도피지, 연고권 주장지, 고구려 남평성인 졸본성 위치, 천리장성 위치, 평강공주와 온달장궁의 전사지 아단성 위치 등과 나중에 살펴볼 신라의 위치와 관련된 말갈, 낭랑국, 외 등의 위치에 의하여 이곳은 한반도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대수, 회수, 한수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산동성 지역밖에는 없는 것이 완전히 모든 사서 기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므로 반드시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역사에 편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편 고대국가 신라를 찾아서 제6편 신라의 위치와 관련된 본인의 전체 연구에서 가장 획기적인 연구 결과 사항인 신라의 산동성 영역 위치 검증을 사서 기록에 의하여 고구려 평양성과 졸본성의 위치 검증, 그리고 고구려 천리장성 위치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신라 및 고구려의 산동성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